네, 안녕하세요. 히쌤교실의 히쌤입니다. 오늘은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이 일어나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바로 들어갑니다. 순서는 르네상스의 전개과정 그리고 종교개혁 이 두 개 배울 거니까요. 바로 들어가는데 우리 저번 시간에 뭐 배운지 기억 안 나는 친구들 위에 올라가서 역시 보고 오셔야겠죠. 그럼 바로 들어가 보자면 역사 바라보기에 뭘 갖고 왔냐? 이 그림 너무도 유명한 그림이죠. 너무도 유명한 그림 다 아시는 그림일 겁니다. 이거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라는 그림이에요. 눈썹이 없는 여인으로 정말 유명한 그림이죠. 이 그림을 왜 가지고 왔냐면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게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정말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 그림에 담긴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지만 선생님 그런 이야기를 뒤로 한 채 바로 이 르네상스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르네상스의 전개 과정을 보자면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를 되살리고 인간 중심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려고 한 문예 부운동을 뭐라고 한다? 바로 르네상스다라고 불러요.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를 되살린다라는 거야. 갑자기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를 왜 다시 되살리냐라고 얘기한다면 이와 대비되는 중세 사회를 봐야 돼요. 여러분들 중세 사회는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보다는요. 크리스트교 문화에 치중돼 있었어요. 그래서 인간 중심이 아닌 신 중심의 문화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반하여 다시 고대 그리스 문화인 인간 중심의 문화를 다시 되살리자라고 한 게 르네상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근본 정신은 뭐냐? 바로 인문주의. 인문주의를 바탕으로 신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 인간의 개성과 능력을 중시했다. 인문주의, 곧 인간에게 더 집중하는 주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인간에 대해서 더 탐구하는 그러한 주의가 인문주의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개성과 능력을 더 중시를 했다. 신중심에서 벗어났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르네상스는 중세의 신중심에 반대됐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르네상스는 크게 두 가지 영역에서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지역에서, 하나는 이탈리아 르네상스예요. 그 배경은 고대 로마의 문화유산이 역시 이탈리아에서 가장 많이 보존돼 있겠죠. 그리고 지중해 무역으로 경제적으로 변형했다. 지중해 무역이 갑자기 어디서 나왔냐? 우리 저번 시간에 분명히 배웠습니다.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면서 전쟁에는 분명히 이 교역, 무역이 따라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으로 지중해 무역이 활발해져서 이슬람과 이쪽 서양 세력 간의 경제적인 무역이 많아졌다고 했죠. 그게 바로 이탈리아 베네치아라는 도시를 기본으로 해서 여러 나라들이 여러 도시들이 경제적으로 번영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잔티움 제국 학자들이 활발한 고전 문화를 연구했어요. 갑자기 비잔티움 제국 학자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비잔티움 제국이 멸망한 거 우리 저번 시간에 역시 얘기를 했습니다. 저번 시간인가요? 비잔티움 제국이 오스만 제국에 멸망하면서 거기에 남아있던 많은 학자들이 이쪽 이슬람 세계보다는 크리스트교 세계인 이탈리아 쪽으로 많이 넘어왔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연구한 고전 문화, 그리스 고전 문화에 대해서 이 이탈리아 르네상스에 영향을 준 거다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도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밑줄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러한 배경들 기억해 주시고요. 르네상스,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내용은요. 문학에서는 보카치오라는 사람이 데카메론이라는 책을 씁니다. 이 흑사병 때문에 죽어가는 그 당시의 이야기를 잘 나타나고 인간에 대한 다양한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표현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술은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아까 봤던 거죠. 그리고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이다가 볼 겁니다. 라파엘로 등의 인체의 아름다움을 사실적으로 표현해요. 인체의 아름다움을 사실적으로 표현했다. 뭔 말이냐? 누드화 같은 거를 그렸다는 얘기예요. 인체에 드러난 다양한 신체에 있었던 고대 그리스의 조각상으로 만들어졌던 그런 것들을 다시금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중세 시대는 어땠냐? 다 가렸습니다. 이런 남자의 근육질 몸매나 이런 것들을 다 가렸어요. 가리고 표현하고 절제되게 표현했다면 이제 르네상스부터 상당히 사실적으로 표현해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건축은요. 르네상스 양식이라고 해서 성 베드로 대성당이라고 하는데 교황청이 있는 지금의 바티칸 시티에 있는 그 성당이 바로 성 베드로 대성당이고요. 과학은 지동설을 이야기해요. 지동설.
그래서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이가 주장했다. 여러분들 천동설은 지구 중심으로 세계가 돌아간다라고 얘기한 건데 지동설은 반대로 지구가 태양을 돈다라는 내용이죠. 여러분들 이미 과학을 너무도 잘 배워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르네상스 때 제기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 너무 야한 조각상인가요? 이거 너무도 유명한 조각상인데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이에요. 실제로 보면 상당히 큽니다. 상당히 이 다비드상, 남자의 근육 이나 뭐 성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사실적으로 표현하고요. 핏줄까지도 조각을 했죠. 그래서 상당히 수작으로 이야기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라팔로의 아테네 학당이라는 건데 바티칸시티 성베드로 대성당의 그 미술관에 가면 벽면에 이게 벽화예요, 벽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가운데에 있는 요 가운데 가운데 유명한 플라톤과 그 제자인 저기가 이렇게 표시돼 있다. 그림으로 그려져 있고 아테네 다양한 철학자들이 여기에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검색해 봐도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한 작품들이 많아요. 이거는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이라는 작품이요. 선생님 페북에서 본 친구들도 있겠죠. 당시 이제 비너스라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프로디테죠. 그 아프로디테의 탄생을 그림으로 그려낸 것들입니다. 이건 또 성 베드로 대성당이에요. 여기가 바티칸시티 그 교황청인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작품, 어마어마한 성당을 또 베드로 대성당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또 나중에 나올 종교개혁과 연관되어 있는 성당이니까 기억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르네상스가 이탈리아만 일어난 게 아니고 알프스 이북에서도 르네상스가 일어났습니다. 알프스는 스위스로 알고 있는 그 나라 있죠? 이탈리아 바로 위가 스위스거든요. 그 스위스와의 경계가 알프스 산맥으로 이어져 있어요. 이렇게 구분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알프스 이북, 스위스 이북에서 어떤 르네상스가 있었냐면 여기는 특징이 현실 사회와 교회를 비판하는 사회개혁적 성격이 드러납니다. 여기는 상당히 비판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 문학은 에라스미스의 우신예찬이라는 작품, 토마스 모의 유토피아라는 작품, 그리고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라는 작품들이 유명하죠. 여러분들 돈키호테는 많이 들어보고 읽어본 친구들도 꽤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로 사회를 이제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이것들에 대해서는 또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할 거예요. 인쇄술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이 활판 인쇄술이라는 걸 발명해서요. 지식과 사상 모금에 기여를 합니다. 금속 활자본으로도 이야기하는데 최초의 금속 활자본이 과거에만 해도 구텐베르크가 만든 이 활판이 최초의 금속 활자라고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직지 이야기를 하면서 직지 심체 유절이 발견되면서 최초의 금속 활자는 고려 시대에 있었다라는 게 여러분들 이제 세계에 알려진 내용인데 그 금속 활자 직지 심체 유절을 찍었던 그 금속 활자보다 구텐베르크의 이 활자본이 더 유명한데 왜 그러냐면 이 활판 인쇄술로 인해서 정말 다양한 책과 성경 이런 것들을 단시간에 만들어서 보급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르네상스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종교개혁까지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쳐서 이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술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에서 세 번째, 유럽에서 중국의 화약과 나침반이 사용되면서 봉건기사가 몰락하고 신학로 개척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봉건기사가 왜 몰락하냐? 봉건기사는 칼과 방패를 들고 싸웠잖아요. 근데 화약이 오면서 이제 총, 대포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기사가 몰락하는 건 당연할 테고요. 나침반을 이용해서 새로운 항로를 개척해서 먼 바다까지 항해를 할 수 있게 됐다. 이건 나중에 신항로 개척과 역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종교개혁을 이야기하는데요. 누구의 종교개혁이냐? 바로 이 루터의 종교개혁이 정말 유명합니다. 교황 레오 10세가 면벌부를 판매를 지시해요. 아까 본 그 성 베드로 대성당, 어마어마한 성당이거든요. 그 성당을 짓기 위해서요, 돈이 필요하죠. 당연히 돈이 필요한데 이 돈을 면벌부를 판매함으로 그 수익을 감당하려고 을부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막 파니까 면벌부라는 건 당신이 돈을 내면 그 항아리에 뚜루룩 돌아가는 그 소리만으로 연옥에 있던 여러분들의 조상들이, 여러분들 부모와 할아버지 할머니가 천국으로
바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해요. 이걸 루터가 들었을 때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하면서 어마어마하게 큰 파장이 일어나요. 이 내용을 일부 제후와 많은 농민들이 지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에 어마어마한 바람이 부르면서 카톨릭에서 루터에 대해서 파문도 하고 이 때문에 전쟁도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이 있어요. 루터뿐만 아니라 이 칼뱅이라는 사람도 종교개혁을 주장했는데요. 이 칼뱅은 예정설이라는 걸 주장합니다. 예정돼 있다라는 얘기요. 뭐가 예정돼 있냐? 천국에 갈 사람은 이미 예정돼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은 하나님이 예정해놨다라는 게 칼뱅의 예정설이에요. 뭔가 이상하죠? 그러면 누구는 죽을 운명이고 누구는 살 운명이라는 얘기인가?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런 내용이에요. 극단적으로 말하면요. 그러면서 칼뱅은 근명과 절약을 강조해요. 그리고 부자가 되는 것은 신의 은혜라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이 정말로 중요한데 이전까지만 해도 중세 기독교 사회에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라고 얘기해요. 낙타가 바늘기를 들어간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였어요. 그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것 때문에 부자들은 난 천국에 못 가나?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칼뱅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것은 신의 은혜라는 거예요. 신이 천국에 갈 사람을 예정해 놨는데 그 예정의 증거가 곧 부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근명과 절약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 상공업자들이 칼뱅의 사상을 열렬하게 환영합니다. 돈을 열심히 벌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니 얼마나 환영을 했겠습니까? 이 사진은 바로 마틴 루터예요. 아까 봤던 루터의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더 자세하게 볼 겁니다. 이거는 이제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의 확산이요. 이쪽 보면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주로 일어났던 곳이죠. 선생님이 가봤는데 이곳을 재밌네. 여기 이렇게 찍힌 곳에 다 가봤어요. 가보면 지금까지도 많은 유물들이 남아있어요. 선생님 기회가 된다면 또 소개시켜주고요. 북부 르네상스 이탈리아 북부는 이쪽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암스테르담에 이런 데서 그런 것 이제 북부 토마스 유토피아가 잉글랜드고 그리고 우신예찬 이런 게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사람의 이야기들이죠. 그리고 칼뱅의 종교개혁은 스위스 제네바에 있었고 세르반테스는 에스파냐 스페인에 있었던 작가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독일 사람이에요. 이 비텐베르크라는 곳에서 방방문을 게시하기도 했고 이로 인해서 루터파는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이 주변 요렇게 퍼져나갔고요. 칼뱅의 종교개혁은 이 스위스를 기점으로 해서 독일, 프랑스 이렇게 네덜란드나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이쪽 유럽, 영국 쪽으로도 퍼져나갔다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또 수업 시간에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터와 칼뱅의 종교개혁뿐만 아니라 영국 국교회라는 게 생겼는데요. 영국의 국왕이 영국 교회의 수장임을 선언해요. 내가 교회 짱이야 라는 거야. 교회 짱은 누구야? 교황이었잖아요. 근데 영국 국왕이 아니야. 영국 교회, 우리나라 교회는 내가 짱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카톨릭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영국 국교회라는 게 생기는데 재미있어요. 헨리 8세는 아내와의 이혼 문제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것도 수업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교 개혁들 때문에요. 종교 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와 신교, 곧 새로 만들어진 루터파나 칼뱅 그리고 영국 국교회 같은 신교가 대립을 하게 돼요. 이러면서 30년 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 30년 동안 싸웠다는 거죠. 유럽 전역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뭐 때문에? 종교 때문에요. 내가 믿는 카톨릭 교회와 네가 믿는 루터파나 칼뱅파 교회 이것 때문에 싸우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최종적으로 베스트팔렌 조약이라는 걸 통해서요. 누구든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는 걸 확인받으면서 전쟁이 끝나게 되고 새로 생긴 이런 신교들도 인정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교개혁은 단순히 종교가 새롭게 만들어졌다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삶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줬습니다. 그게 뭔지는 수업 시간에 더 이야기할 건데요. 여러분들 선생님 방금 얘기했던 이 종교개혁은 개혁일까요? 아니면 종교 분열일까요? 카톨릭 교회가 썩었기 때문에 새로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만들기 위해서 일어난 종교 개혁일까요? 아니면 카톨릭 교회 말고 다른 종교들이 생겨난 종교 분열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너무 많았어요. 이렇게 선생님이 댓글 한 것까지 쭉 써주시고, 영상이 좀 길어지네요. 근데 여러분들 거의 끝까지 다 왔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잘 봐주시고 수업 시간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 좀 더 깊게 탐구해보고 토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았어요. 그러면은 수업 시간 기대하면서 다음에 만납시다. 안녕.